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크게 울다가 나중에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납득을 하고 나서는 울음이 또 끝이더라. 오늘은 이런 애가 있었어. 그 아이는 툭하면 좀 잘 울거든. 수업 시간에. 아직 어려서 그러기도 한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자기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아직 어려서 3학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감정이 상한다거나 이제 토론이나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그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감정이 상하면 그냥 무조건 우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은 수업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막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억울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 그런 경우에도 울고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울었어. 한 번이 아니라. 왜 울어? 그런 경우에도 울고 또 어떤 경우에도 우냐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뭘 제안을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울기도 하고 토론할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그런 적이 있었어. 이제 날이 굉장히 더웠었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논술 하러 이제 우리 집까지 왔는데 너무 땀이 나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수업을 시작하지 말고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를 학교 생활 얘기하고 좀 재미있게 이렇게 담소를 나눴어.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조금만 더 하자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수업을 빼고 수업을 쉬고 우리 오늘 하루 놀자고 2, 3학년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된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아이는 이제 그날 수업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자기가 선생님한테 땡깡을 펴도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계속 우는 거야. 수업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마비가 된 거야.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 계속 우는데 한참을 이제 침묵이 이어졌지. 그래서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가 이런 식으로 울면은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여기 수업을 하러 왔기 때문에 수업은 하고 가야 돼. 나는 이제 너의 감정은 너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오늘 수업은 할 거야. 그러니까 얼른 마음을 추스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도 알거든. 아, 선생님이 내가 여기서 땡깡 핀다고 선생님이 들어주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눈치를 챈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좀 잦아들어.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크게 울다가 나중에는, 근데 이제 뒤끝이 있으니까 이게 한참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누구야, 우리는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고, 너는 이제 힘들어서 오늘 수업을 빼고 싶지만 지금 다른 아이들은 오늘 논술 수업 기대하고 온 아이들이 있거든. 그래서 수업을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오늘 하고 싶은 친구도 있거든. 근데 마침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수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소리가 줄어들면서 눈치를 보는 거야. 이제 무안하잖아. 바로 수업에 돌입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배려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야, 너가 이제 조금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는 어차피 수업을 할 거니까 너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오면 돼. 그때 이렇게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표현을 해줘. 우리는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 바로 시작 안 해도 괜찮아. 참여 안 해도 괜찮아. 너가 할 수 있을 때 표를 해줘. 손을 들어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자기 의견 얘기할 때
어떻게 지금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린 좀 기다려주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 그 아이에게. 너가 울면은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모든 일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울어도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건 너에게 필요한 경험이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잘 생각해봐. 누구야? 네가 어떤 일이 네 맘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네가 우는데 울면은 뭔가 해결이 돼. 그럼 너는 항상 인생을 우는 걸로 해결하겠지?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 내 맘대로 되는 게 많이 없어. 내가 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상황에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에게 네가 운다고 해서 네 감정이 그런 거는 선생님도 좀 아쉽고 안타까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모든 거 요구사항을 내가 들어주면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납득을 하고 나서는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아, 내가 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구나. 이걸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니까 표정이 바로 밝아졌어. 근데 어린이들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알아? 어린이들은 울다가 바로 웃을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해. 어린이들은 어떤 어른이 자기를 쥐어박아가지고 만약에 울잖아. 그 어른 때문에 응? 꿀밤을 맞아가지고 울잖아. 그러다가도 그 어른이 과자를 주면 받아먹는 게 어린이야. 그 정도로 순수하고 해맑고 감정의 그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뒤끝이 없는 그런 것이 어린이의 장점인데 바로 그 아이가 감정을 추스리는 거야.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웃기 시작하고, 아, 이번에 너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글쓰기에 돌입했을 때 벌써 기분이 좋아져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칭찬을 해줬지. 오늘 네가 너무 중요한 거 배웠다. 네가 울어서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배웠고, 네가 네 감정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경험이야.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는 울지 않는 거야. 그 아이가 그 이전에도 몇 번 울었었거든.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성장하더라고. 감정은 감정이고 또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인 거지. 그래서 감정은 받아주되 그 아이가 할 일은 그냥 제시해주고 그 아이를 무조건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엄마들이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뭐 학교를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뭐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뭐를 안 하겠다고 떼를 쓰고 이렇게 할 때, 그래, 네가 지금은 네 감정은 알겠어. 네가 하기 싫은 감정은 알겠어.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아이를 좀 기다려주고 자기가 자기를 추스릴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또 그 아이가 운다고 해서 다 맞춰주는 게 정말 좋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는 항상 눈물로 울음으로 떼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좀 기다려줄게. 너가 감정 추스려봐. 너 속상한 건 알겠어. 그렇지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주시면 애들도 알아. 아, 이거 내가 거래할 게 없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감정 추스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따라와. 그래서 이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정에서 잘 안 된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드러나거든. 그랬을 때 좀 다뤄주는 경우가 있어. 또 한 경우는 이 아이처럼 이렇게 집에서 울음으로 뭔가를 해결했던 아이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우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도 몇 번 울었어,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잘 살펴주는 게 필요해.
그런 경우는 네가 운다고 그 아이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어떤 토론을 했을 때 자기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조금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이 아이가 울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우는 것인가? 이거를 잘 구별해 주시는 게 중요해. 만약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서 속상해서 우는 거라면 그냥 말 없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고, 화장실 다녀와서 세수도 좀 하고 조금 감정 추스리고 올까?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갔다 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조금 포용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성장할 때 말로 다 모든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울음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거기에 그 울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해주면 그 아이는 떼쟁이가 되는 거야. 우는 건 우는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지만 그래도 그 울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어린이집에 가는 것,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아이가 떼를 쓴다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 감정은 받아주되 그 아이가 할 일은 하게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